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왜 오히려 더 아프게 되는 걸까요? 어느 날 문득 이유도 모른 채 마음 한켠이 시리게 멍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눈빛과 미소의 마음을 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이 남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멀어지면 외로운, 이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미로 속에서 문득 고슴도치들이 떠올랐습니다. 혹한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려 다시 물러서는 작은 존재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때로는 그 따뜻함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오니까요.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쇼펜하워가 남긴 3가지 조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그 말들은 조용히 제 마음을 두드렸고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사람을 믿을 때는 한 걸음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신뢰는 마치 유리장 같아서 너무 성급히 내밀면 쉽게 깨지고 맙니다. 세상엔 늘 도와주는 이와 그 도움을 이용하는 이가 공존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시작점에서 따뜻함만을 기대하며 문을 엽니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엔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제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털어놓던 이가 등 뒤에선 제 말을 왜곡하고 제가 도와준 일이 결국 제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되었을 때 분노보다 먼저 들었던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그때 쇼펜하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뢰는 조심히 건네야 한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본성을 무시한 신뢰는 결국 나를 다치게 할 뿐이라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외를 꿈꿉니다. 나는 다를 거야. 우리는 진짜 친구니까.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배신은 멀리 있는 이가 아닌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시작되곤 하니까요. 함께 웃던 직장 동료가 가장 힘든 시절에 곁을 지켜준 친구가 어느 날 나를 넘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나만의 진심이 타인에게는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었다는 것을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얼굴로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라며 손을 잡던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르자 마치 내가 과민한 사람인 양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두 손을 모으던 이가 나중엔 그깟 돈 때문에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마음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은 끊기고 내가 연락을 하면 오히려 민망한 사람은 나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지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내가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이처럼 무게를 달리하며 뒤집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씩 배워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이 남길 바라며 다음 편에서 나머지 2가지 조언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마도 조용히 간격을 바라보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라는 생각.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은 세물하고 친한 척 다가오지만 어느새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 돈이라는 건 참 묘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는 마음이 앞서지만 돌아오는 건 어김없이 거리감이더군요. 한때는 나의 편이라고 믿었던 이가 어느 날부터 연락을 피하고 결국엔 나를 모른 척하게 되는 순간 그저 작은 도움일 뿐이었는데 관계 전체가 금이 가는 걸 보면서 나는 마음을 다잡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런 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어쩌면 사람 사이의 온기를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걸 오랜 시간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리란 보장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죠. 우리는 흔히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진짜 친구라고 하지만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마음이 쓰입니다.
한때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괜찮아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며 위로하던 이들이 내 삶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뒤에서는 내가 이룬 것을 가볍게 평가하곤 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돈 좀 벌었나 봐. 한턱 쏘라니까. 하지만 내가 그 기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얼굴은 차가워졌고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어려울 땐 위로해주던 이가 내가 빛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뒤돌아선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이가 아니라 내가 빛날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죠. 아무런 계산 없이 변함없이 곁에 머물러주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라는 걸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처음부터 모든 걸 믿지 말고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을 품지 않으니까요.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에 안심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어느 날 뒤돌아서는 장면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말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확인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거든요. 또 한 가지 배운 건 착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허용하면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이들이 어느새 당연한 듯 부탁을 반복하고 거절하면 오히려 실망했다는 눈빛을 보내죠.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그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가 베풀 수 있을 때만 내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의 한계를 이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나는 이제 내가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 라는 말을 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테니까요.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관계라면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관계일 수도 있겠지요. 인간관계는 거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는 그 미묘한 간격. 마치 고슴도치처럼 서로 따뜻함을 나누고 싶지만 가시에 찔릴까 조심해야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 그 거리에서 피어나는 관계야말로 오래가고 상처 없이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그가 남긴 자국을 바라보게 된다. 어떤 말보다 뚜렷하게 남는 건 그가 품은 태도와 보여주는 행동이다. 마음이 너그럽더라도 나를 다치게 하는 경계는 분명히 그어야 한다. 이제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지혜로운 이가 되고 싶다.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다가가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변화가 언젠가 상처 없이 머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나는 조용히 믿고 있다. 조금 전 쇼펜하우어가 들려준 두 번째 가르침이 마음을 울렸다. 말은 아끼고 무례한 이와는 다투지 말라는 그 말. 나는 예전의 나를 떠올렸다.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입을 열던 순간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엔 찜찜한 여운만 남았고 결국엔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뒤따랐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이와의 논쟁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돼지는 즐기지만 나는 더럽혀질 뿐이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참아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논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걸.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대화를 나누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내 감정을 흔들고 있었을 뿐이다. 그들과의 말다툼이 과연 무언가를 바꿔놓았던가.
돌아보면 남는 건 서로의 얼굴이 굳고 마음엔 상처가 남고 결국엔 침묵의 틈이 더 깊어졌던 기억뿐이다. 차라리 그 순간을 흘려보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만 쌓여간다. 명절처럼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 나는 더욱 조심하려 한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자리에 엉뚱한 한마디가 모든 온기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요즘 정치는 왜 이래? 라는 말에 순식간에 표정이 굳고 나는 저쪽을 지지해 라는 의견이 오가며 점점 대화는 열을 띠기 시작한다. 처음엔 단순한 의견 교환이었을 뿐인데 어느새 서로를 겨누는 감정의 칼날이 되어버린다. 넌 너무 순진해. 형은 너무 극단적이야. 그런 말들이 오가고 나면 다음 명절엔 아예 자리를 피하고 싶어진다. 결국 그 주제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애초에 믿고 싶은 것이 다르기에 결론이 날 수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럴 땐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며 미소 짓고 넘기는 사람이 더 현명한 것이다. 세상에는 단지 자기의 생각만을 내세우려는 사람이 있다. 듣는 척하지만 결국은 이기고 싶은 욕심에 말끝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들. 그들과 나눈 대화는 처음엔 평범해 보이지만 곧 흐름이 어긋나고 마음이 상해간다. 내 말이 틀리진 않잖아. 넌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넌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서로의 말이 가시가 되어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면 대화는 더 이상 치유가 아닌 상처가 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말은 적게 지혜는 깊게. 그리고 그 어떤 논쟁보다 평화를 선택하겠다고. 어느 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안의 고요를 무너뜨렸다. 그 말은 따스한 대화가 아니었다. 마음을 나누려는 손길도 아니었다. 그저 나를 이기려는 내 말의 틈을 비집어 무너뜨리려는 칼날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함께 이해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전쟁터였다는 것을. 상대는 내 마음을 들으려는 게 아니었다. 나의 진심에는 관심도 없었고 애초에 귀 기울일 생각조차 없었다. 단지 내 말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되묻는다. 내가 괜히 말을 꺼낸 걸까? 왜 이렇게까지 되받아쳐야 할까? 이럴 때 나는 자주 실수를 했다. 억울한 마음에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건 깊게 파인 함정이었다. 상대는 내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틀렸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휘몰아친다. 내 말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말에 내가 반응하게 된다 그러는 사이 대화는 점점 본질을 잃고 감정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 감정의 싸움에서 나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진심이나 논리가 아니라 자존심과 기싸움으로 이루어진 경기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한다.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문을 닫는다. 흘려보내듯 부드럽게 끊어낸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 싸움에서 가장 지혜로운 승리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처럼 나는 점점 싸움을 거절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사실 설득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이는 감정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이들이다. 이들은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몰아붙여 결국 감정을 터뜨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네가 다 잘났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태평해? 이런 말들이 가슴을 때릴 때 나도 모르게 숨이 거칠어진다. 억울하고 반박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감정의 불씨를 피우는 순간 이미 나는 그들의 계획 속에 발을 들인 것이다. 그들은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나를 흔들고 그 틈에 들어와 흔들고 싶을 뿐이다. 내가 흥분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느낄 것이다. 봐, 너도 결국 그런 사람이잖아 하고 말이다.
그러니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단 하나 싸우지 않는 것이다. 그럴 땐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응, 알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당황한다. 내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함께 춤출 무대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 혼자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모양새를 원했지만 나는 그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손해를 본 걸까? 아니다. 손해를 본 건 오히려 그들이다. 감정의 늪에 빠져 자신도 소모되었고 내게 주고 싶었던 상처도 끝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났고 내 마음은 지켜졌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무례한 사람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발버둥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상대는 그걸 즐기겠지만 나는 더러워질 뿐이다. 결국 이기고 지는 문제를 넘어서 아예 그 싸움의 무대에 서지 않는 것이 가장 깨끗한 선택임을 배웠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 말이 왜곡되고 억울하게 몰려서 목소리를 높였던 날, 그 싸움이 끝난 후 정말 속이 시원했을까? 상대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사과라도 했던가? 아니면 괜히 나 혼자 마음만 상하고 괜히 말했다며 후회했던 날이 더 많았을까? 문득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른다. 어리석은 자와의 논쟁은 그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깨닫는다. 논쟁을 피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이며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누군가가 거센 감정으로 내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알게 됩니다. 논리라는 배는 이 감정의 파도 앞에서 방향을 잃는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흔들기 위해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럴 땐 나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에 작은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가 마치 바람 빠진 연처럼 상대의 기세를 잦아들게 만듭니다. 이런 말을 하면 싸움을 기대하던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붙잡고 물어뜯을지 몰라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바라는 그림 속에서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분노하고 반박하고 함께 휘말려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무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방향을 잃고 말없이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싸움을 피하면 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흙탕물에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논쟁은 결국 남는 것이 없고 상처만 남기기 일쑤입니다. 상대가 내 생각을 바꿔주지도 않고 내 감정은 더 복잡해질 뿐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어요. 불필요한 말다툼을 피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나는 내 마음의 평온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의 말에도 흩어지지 않는 나만의 고요한 안정을요. 그 평온은 말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지혜라고요. 때로는 침묵이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품격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다가와 말로 내 마음을 흔들려 할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싸움은 내게 무엇을 남길까? 만약 얻을 것이 없다면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렇게 내 하루를 맑게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의 법칙, 바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늘 궁금해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나의 하루를 살아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길 안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내 삶의 책임은 오롯이 내 몫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남의 시선을 두려워할까요? 왜 스스로를 올가매는 걸까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도전하고 싶은 길이 있어도
우리는 자꾸 눈치를 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수군거리진 않을까, 실패하면 비웃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 속에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아무리 남들이 수군거려도 그들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는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믿음의 눈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내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남들과 다르더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저 나답게. 어느 날 문득 내 안의 작은 목소리가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내 삶에 그토록 관심이 많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들이 던지는 말들은 잠깐의 바람처럼 스쳐갈 뿐입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질문들. 아직 결혼 안 했니? 요즘 어디서 일하니? 언제쯤 자리 잡을 거야? 그 순간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을 피하지만 마음 한편엔 묵직한 무게가 내려앉습니다. 마치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뭔가 어긋난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내 삶에 관심 많은 듯 보였던 이들이 정작 내가 넘어지고 흔들릴 땐 아무도 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안 했다며 나무라던 그들이 내 외로움 앞에 한 끼 밥을 건네는 일도 없고 직장 구했냐며 퇴근하던 이들이 내가 일터에서 지칠 땐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들은 그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한마디에 내 삶 전체가 휘청이곤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남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멋진 차를 사고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기 위한 삶을 선택하곤 합니다. 누군가 내게 멋지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칭찬도 잠깐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땐 모두가 감탄하지만 일주일이면 관심은 옅어지고 한 달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잊혀집니다. 그렇게 남들의 인정을 바라고 달려온 시간은 결국 허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냐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은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닌 남들이 박수 쳐줄 법한 삶을 선택합니다. 어릴 땐 성적과 친구 관계 커서는 직장, 결혼, 돈과 지위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 늘 비교당하고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기준을 만든 사람들, 그들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을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잖아요.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이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모든 이가 나를 주시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믿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거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결혼은 언제? 직장은?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그렇게 물어보고는 곧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 혼자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 종일 괴로워하며 밤잠을 설칠 뿐이죠. 어른이 되면서 들었던 말들, 내 마음대로 살지 마. 현실을 봐야지.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다르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무리해서 집을 사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어딘가에 속해 살아가야 한다는 틀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많은 이들이 후회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이었을까? 라는 질문은 너무 늦게 떠오르고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나는 나만의 삶을 택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시키는 길을 조용히 따라가야 합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나를 책임지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세상에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그 평가에 내 마음까지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내 삶의 궤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마치 햇살이 스치듯 지나갈 뿐, 그 찰나의 인정이 나의 존재를 다시 빚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용기입니다. 가끔은 남들보다 한참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엉뚱한 길을 걷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심으로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맞는 걸음일 것입니다. 내가 내딛는 그 속도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나만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워의 말처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결국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관계의 고리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진심을 다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지고 어떤 날은 무심코 던진 말이 가시가 되어 가슴에 남기도 하죠. 또 어떤 순간엔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 내가 정말 원하는 길 앞에서 망설이며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워가 전한 3가지 지혜를 가슴속 깊이 새겨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믿지 않는 것, 불필요한 논쟁에 내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눈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걷는 것. 이 3가지를 마음에 품기만 해도 삶은 더 단단해지고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신중히 바라보고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너무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라는 뜻이죠. 말로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답이 되기도 하니까요. 감정의 경계를 지키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살아주지 않기에 내가 선택한 길이 나의 여정이 됩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고 전혀 다른 길을 택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짜 나의 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시간의 흐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남았나요? 혹시 그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안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천천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3가지의 조언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평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따뜻한 불빛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나누는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쉬었습니다.